하지만 이름이 지어진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다들 떡꼬치탑 아니면 오뎅탑 각자의 별명으로 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 이름을 짓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이름을 시민들의 기억 속에 각인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양시문 유경종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고양시에 있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도시의 공공장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광장과 공원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장과 공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장과 공원의 구석구석을 좀 더 살펴보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상징물 또는 기념물들이 다양한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태도 다양한데요. 탑도 있고 기념비도 있고 또 공공미술작품도 있고 또 그 밖에 안내간판, 기념식수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이 영상에서는 공공조형물이다 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장이나 단체장들이 이 공공조형물을 하나라도 더 만들고 싶어 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 조형물들을 통해서 우리 고장을 좀 더 사랑하자, 자부심과 애양심을 갖자 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욕구가 너무 과하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고양시 광장과 공원의 공공조형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언제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 차례차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고양시를 대표하는 광장인 일산문화광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산문화광장은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 그리고 일산호수공원 사이에 매우 넓게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광장인데요. 주변에 고양 아람누리랑 또 일산 동구청 기관들도 있고 또 웨스턴돔 그리고 라페스타와 같은 이런 상업지역과도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각종 행사나 축제를 개최하기에 정말 딱 좋은 그런 장소죠. 그런데 이 유명한 곳이 명칭부터가 좀 헷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일산문화광장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사람은 일산문화공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여전히 미관광장이다 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산문화광장, 일산문화공원, 미관광장, 자 과연 어떤 게 맞는 이름일까요? 지도를 찾아봐도 네이버나 다음 지도에는 그냥 일산문화광장이라고만 나오는데 구글 지도에는 문화광장 또 문화공원 그 옆에 미관광장 이렇게 세 개의 이름을 전부 다 표기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 일산에서 조금 오래 사신 분들은 미관광장이라는 이 이름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일산 신도시를 맨 처음 설계하는 단계에서 이곳이 미관광장 5호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 이름을 그냥 행정 편의적으로 사용하다가 미관광장이다 라는 이름이 이렇게 굳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 이 미관광장 너무 좀 밋밋하잖아요. 아무 의미를 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양시의 세 번째 민선 시장인 강현석 시장 시절인 2004년에 시민 공모를 통해서 일산문화광장이라는 이름을 새로 채택했다라는 그런 보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광장이라는 이름보다는 공원이 더 친숙한 것 같은데 라고 의견이 있자 2009년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일산문화공원으로 또 명칭을 정식으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세월이 많이 흘러서 현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에 다시 한번 공식 명칭을 일산문화공원에서 일산문화광장으로 이렇게 또 확정을 짓고, 보시는 것처럼 광장 초입에 아예 커다란 글자 조형물도 새로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원 구석구석을 좀 산책을 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이것의 공식 명칭이 조성할 당시부터 일산문화광장이었다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는 조형물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양관광정보센터 뒤편의 녹지에 돌로 만든 작은 원통형 표지석이 서 있는데요. 이 광장을 만든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조성 취지를 밝혀놓은 글과 함께 일산문화광장이라는 명패를 정면에 박아 놓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 광장은 일산신도시 입주민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정성을 기울여 조성한 여러분의 광장입니다 라는 설명문과 함께 1994년 12월에 착공해서 95년 12월에 준공했다라고 날짜를 넣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 광장이 처음 만들어진 시절부터 일산문화광장이라고 명명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미관광장이라는 이름을 처음부터 행정에서 왜 쓴 건지,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일산문화광장이라는 이름을 새로 선정했다는 건 또 뭔지, 30년 가까이 이름이 오락가락하는 이런 소모전을 왜 치렀는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표지석이 웬만하면 눈에 안 띄는 곳에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요, 한 번씩 찾아가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산문화광장 조성 초기부터 광장 전체의 시그니처 역할을 했던 조형물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조형물인데요. 광장에서 호수공원으로 넘어가는 육교 앞에 30m 높이로 우뚝 서 있는 이 조형 작품은 9개의 커다란 스테인리스 원통을 이렇게 세로로 꽂아놓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서 일명 떡꼬치탑 아니면 어묵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조형물 앞에 별도로 설치된 이런 설명문을 잘 읽어보니까요, 1997년에 만들어졌고요, 일산 신도시 건설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기념하고 입주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한국토지공사에서 제작 설치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작품을 만든 작가는 윤동구, 이형우 이렇게 공동작품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 윤동구 작가라는 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조형미술 작가라고 하고요, 또 이분이 윤보선 대통령의 아들이기도 하답니다. 네, 설명문 하단을 읽어보니까 일산 신도시 건설 사업 내력을 아주 상세하게 정리를 해놓았네요. 수도권의 주택가격 폭등, 서울 주택난 해소, 북서부 균형개발, 통일대비 중심도시 등의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일산선 전철, 자유로, 낮은 인구 밀도와 직주 근접, 자연과 조화, 쾌적한 환경 전원도시, 그러니까 30년 전에 일산 신도시를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당대의 희망사항들을 장황하게 나열한 후에 새로운 도시건설의 본보기를 제시했다라는 자화자찬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꽤 재미있는 설명문이니까요, 찾아가실 때 한 번씩 찬찬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설명문 어디에도 이 작품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지도에도 일산 신도시 건설 기념탑이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고양시에다가 문의를 해보니까 이 작품 이름이 바람곶이라고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2003년에 명칭 공모를 통해서 뒤늦게 바람곶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름이 지어진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다들 떡꼬치탑 아니면 오뎅탑 각자의 별명으로 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 이름을 짓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이름을 시민들의 기억 속에 각인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광장이 완성된 후에도 고양시 또는 시의 협력을 얻은 특정 단체에 의해서 우리 고장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제고한다라는 목적을 내걸고 다채로운 조형물들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고양시가 가장 먼저 만든 기념 조형물은 1997년에 세운 자전거를 타는 모자상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로 이 작품인데요. 첫 민선시장인 신동영 시장 시절에 만들어진 이 조형물은 자전거 바퀴와 모자상을 단순한 구도로 형상화한 이런 석재 조각 작품이고요. 아울러서 조형물이 서 있는 이 지점을 자전거 천국 기원점이라고 명명을 해놓았습니다. 당시 고양시가 자전거 타기를 통해서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잠깐 고양시와 자전거의 인연을 좀 살펴보면요,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에 사이클 도로 경기가 고양시의 통일로에서 열렸습니다. 자, 이것을 계기로 고양시는 자전거 타기를 고양시의 어떤 브랜드로 만들려는 이런 노력을 집중했었던 것 같습니다. 1990년대 초기에 성사동에 조성된 고양시 최초의 대규모 체육공원 이름을 고양 자전거공원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고요. 그 여세를 몰아서 기념 조형물도 여기다가 세운 것이죠. 뒷면에는 본 사업에 기여한 분들의 명단을 기록했는데요, 신동영 시장을 비롯해서 이택석 국회의원, 강훈태 내무부 장관, 이인재 경기도지사, 또 나훈 고양시의회 의장, 황교선 경기도의회 의원 등 지금도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이런 당시의 주요 인사들의 명단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에다가 자전거 이름을 붙이고 또 광장 한가운데에 자전거 조형물을 만든다고 해서 자전거 타기 문화가 저절로 확산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고양 자전거 공원은 오래지 않아서 성사체육공원으로 이름을 바꾸었고요. 또 일산문화광장에 자전거 천국 기원점이다 라는 조형물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강현석 시장이 재선 임기를 지내던 2009년에는 광장 입구인 남동쪽 전면에 거대한 태극기가 개양됐습니다. 이후 광장의 풍경을 압도하게 됐습니다.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공공조형물은 사이즈 그 자체가 메시지다 라는 사실을 좀 실감하게 되네요. 이 초대형 태극기 개양대는 재단법인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의 기증에 의해서 2009년에 세워진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한영화학 창업자의 이름을
만들었던 이 관정 이종환 재단은 국내 최대의 장학재단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장학사업을 펼치는데 2000년대 후반부터는 공공장소에 이런 대형 국기 계양대를 제작해서 기증하는 이런 사업을 아주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칠곡군 다부동,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의 국기 계양대가 일산문화광장과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죠. 계양대 받침석에는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존경심과 애국심을 태극기에 담아 늘 우리 곁에 두고자 합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칠곡 다부동은 한국전쟁 최대의 격전지였고 또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기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태극기가 정말 잘 어울리는 장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일산문화광장은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선사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인데 초대형 국기계양대가 광장의 시선을 독점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뭐 이런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커다란 태극기 보면서 애국심을 고취하자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부모님 사진을 최대한 크게 만들어서 걸어 놓는다고 해서 효도를 하는 게 아닌 것처럼 태극기 크기를 내세울 게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진정한 애국심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고양시 공공조형물 산책 첫 번째 시간으로 한때 미광광장으로 불리던 지금은 일산문화광장이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2010년 이전에 만들어진 이런 공공조형물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산문화광장 경관을 가장 크게 바꾼 최성시장 임기 때 만들어진 조형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